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시장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매매하실 때 최대한 좀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뚝 둘러보았을 때 시간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내일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롭게 나오는 이슈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 네 종목, DB금융 12호 스펙은 내일 신규 상장을 하죠. 움직이면 같이 좀 움직여 봐야 될 것이고, 손을 안 대면, 손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드 위즈와 라메디텍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내일도 관심 있게 봐줍시다.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시간에 3% 정도 올라가 있고, 라메디텍은 시간에 3%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NS는 내일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죠. 100% 무전 결정이 났으니까 내일 과연 시장에서 받아줄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쪽에 내 종목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받아주는 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만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삐아 같은 거는 시간에가 좀 올라 있습니다. 한 5% 정도 올라 있는데 5.7%죠. 기술줄은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는 가두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름대로 모습을 잘 꾸며 나가고 있는 친구라, 이제도 아침 시가 5%대 잡힐지 6% 잡힐지 4% 잡힐지 모르니까 시가 흐름 보시고 시가 흐름에 맞춰서 프로 매매로 운영을 한다. 그 점만 좀 기억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 매매가 이제 뭔지는 아시죠, 다들?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코론 글로벌 우, 대원전선 우, 사조 대림,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봅시다. 코론 글로벌 우, 시간에 지금 보면 마이너스 2% 빠져 있습니다. 2% 빠져 있으니까 이런 거는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꼬리가 한 8%대 꼬리 되거든요.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양봉을 치우고 할 때만, 보합을 치우고 할 때만 본다 라는 전략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원전선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서는 0.3% 빠져 있습니다. 이놈도 양봉을 치우고 할 때만 본다. 사조 대림은 시간에 올라 있습니다. 5.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내일 가면은 다시 또 새로운 패턴을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일 시가만 띄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싶은 어떤 마음이 계신 분들만 아침에 딱 프로 매매로 진행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전진 뷰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시간에 5.0% 올라 있는데요. 오늘 빠진 게 한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럼 한 5% 정도 내일 21,000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데미지를 딱 입어버리면 여기서 일어서려면 조금 힘이 딸릴 수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은 한 번 더 음봉이 내려와주고 땅을 쳐주는 이 지점에서 보통 들어가는 꼬리를 달아주고 하루나 이틀 살아있다가 그 뒤에 이제 돌파를 한다니까, 많이 가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내일 바로 올라가 줄까? 그런데 약간의 고개를 갸웃거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이것도 제가 보자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 종목들이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주도주가 굉장히 다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상종목도 지금도 보면 거의 오늘도 2종목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거의 무주공사이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조용하게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어제 나왔던 종목 중에 조용하게 있다가 올라간 종목이 크게 간 종목은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스카이무스 같은 종목들도 어제 나왔던 종목인데
조용하게 있었던 종목 아닙니까? 근데 오늘 뭐 장가까지 찍어주고 내려왔군요. 30%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뭐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것도 조용하게 있다가 오늘 15%까지 올라갔죠.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런 종목을 하나하나씩 찾아내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각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종목이 일단 누구나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하기 좋아요. 그래서 내일 보자는 겁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프로 매매로 봅시다. 자, 다음 종목은 윙기푸드와 흥성그룹 되겠습니다. 윙기푸드는 그리고 흥성그룹은 시간에 보면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시간에 상가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특별한 테마가 없다면 중국주들이 똑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여러가지의 경우의 수를 둬야 되니까요. 오가닉티는 135억 3자 배정이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얘가 지금 140원짜리라는 것을 볼 때는 얘한테도 큰 금액이겠죠. 자, 그래서 오가닉티를 보실 분은 오가닉티를 보시면 될 것이고, 윙이하고 흥성이와 붙여놓고 추정 매매 하실 분들은 내일 붙여놓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윙은 4.7% 올라 있고요. 그리고 흥성은 3.9%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가닉티하고 윙이 먼저 움직일 확률이 많겠죠. 국제약품은 오늘 11%까지 올라갔는데 상가 근처까지 갔죠. 상가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안착을 못하고 풀어져 가지고 시간 예서는 4%를 올려놓고 마쳤습니다. 이거는 좀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내일은 도지가 하나 나와주고 씌워주고 다음을 한번 본다든지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내일은 서두지 마시고 이것도 프로 매매로 밖에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가격대를 잡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 뭐 6,400원 기준가를 잡고 하셔도 편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녁에 이렇게 풍내나라 반내나라 아무리 연구를 한들 아침에 시장은 참 다른 방식으로 변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는 건 좋아요. 일단 내일 6,400원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시가가 얼마 잡힐지 모르겠지만 바이오다이는 내일 세력들이 과연 오늘 이 끌어올린 세력들이 내일 연타로 같이 이제 갈 확률이 있을까? 근데 싸움은 이미 끌어왔죠. 시간에 3.2% 지금 올려놓았으니까 끌어올린 애들이 내일 다시 한번 더 이제 올까? 이런 전략으로 보죠. 죽을 놈이 안 죽고 살아나면 봐야 되거든요. 오늘도 보면 시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마이너스 6% 떨어졌다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고가 약해요. 거래량이 작으니까 이 종목은 하게 되면 금액대를 줄여서 운신이 편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관들이 사놓고 아예 나오지는 않았군요. 내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오상헬스케어 봅시다. 오상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그렇죠.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애들이 한 번씩 관심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시간에 3% 올라놨던 게 조금 애매하게 좀 그렇죠. 철저하게 이것은 시가가 3%면 3% 안에서만 대응을 합시다. 한두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 있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달리면 같이 달라붙어 줘야 돼요. 삼양식품 없는 분들은 또 봐야 되겠죠. 오늘도 끈끈하게 올라가가지고 마쳤는데 빨리 가지도 않고 느리게 가지도 않고 시가 6% 1.2%에서 6% 올랐거든요. 전날에 우리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삼양식품을 했지 않습니까? 이날에도 보면 12%까지 갔죠. 우리가 5%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삼양식품이 손해만 아니면 들고 있으라 이래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군요. 내일 한번 보죠. 시간에 1% 올랐으니까 시가는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을 겁니다. 0%에서 1% 딱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없는 분들은요. 뭐가 깨미는 그냥 도망 나와야 되겠죠. 더불어서 여기서 볼 것은 삼양식품을 할 때는 S&D를 반드시 옆에 붙여 놓습니다.
S&P 시간에 0.5%, 그러니까 상장식품이 약간 양호한 움직임, 즉 음봉을 비치지 않고 양봉을 비치면서 갈듯하면서 조금 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S&P의 흐름을 잘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달려가면 같이 붙어줘야 되니까 잊지 마십시오. 다음 마니커 FNG 한번 보겠습니다. 마니커는 지금 시간에서 보면 2.9%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 FNG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죠. 자, 아마 이걸 추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 FNG를 보실 분들은 우리 손을 보시고 마니커를 같이 붙여가지고 짝꿍 매매 하실 분들은 붙여놓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당 글로벌. 시간에 0.8% 별로 오른 거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기간이 35만 주, 외국인도 33만 주.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그동안 잘 안 샀던 종목이죠. 물량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늘 그 덕분에 거의 17%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과연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줄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루 쉬어줄까? 쉬어준다면 종별을 한번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한번 본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겠죠. 내일 간다면 따라 붙어야 되겠죠. 선빵 때리지 마시고 이 종목은 가만히 지켜봅니다. 보다가 0%대 상단 라인을 돌파한다든지 11,900이나 12,000을 돌파한다든지 그럴 때 한번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선빵 때리지 마세요. 다음 이수페타시스. 시간에 보면 0.9% 올라 있습니다. 요즘 기간이 보면 3일 동안 물량을 이제 조금씩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도 샀군요. 차트를 보면 이제 전고점 여기서 맺혀 있단 말이에요. 이놈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조금 한 단계 더 나와줘야 되거든. 네? 이런 게 한 개 더 나와줘야 되죠. 그래야 발판을 삼아서 뛰어넘을 텐데 내일은 만약 시가 높지 않겠죠. 1%나 2%대 잡힐 텐데 상승하면 내가 수익을 2, 3% 안고 있다면 이런 건 홀딩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기회를 보자는 거죠. HB 테크놀로지. 이놈도 보면 기간이 오늘 10만 주를 넣었고 외국인은 50만 주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름폭은 8.9%입니다. 오늘 HB 테크놀로지는 얘 말고 다른 애가 먼저 오늘 준동을 했는데 따라간 형태였죠. 따라간 형태인데 내일 한번 보죠. 이 종목도 이놈은 단점이 워낙 호가 빡빡해서 선방 때리지 마시고 시가 잡히는 거 보고 좀 흐름을 보시고 합니다. 0%대 잡히면 보합 근처 잡히면 0%대 벗어날 때부터만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못 가고 도로 보합을 깬다 그러면 1% 주고 잘라버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욕심을 너무 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물림 종목 같은 건 요즘에 좀 하기 좀 애한데 백강 산업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도 한 번쯤은 봐줄 수 있는 자리에 왔으니까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죠. 색깔이 파란면 도망 나와야 됩니다. 반전산업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파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갛게 바뀔 때만 보합을 치고 갈 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좀 어리버리해요. 시장이 좀 뭔가 어리버리해요. 굉장히 뭔가 바쁜 듯 한데 하나도 바쁘지 않으면서 저거들끼리 어리버리해요. 매매를 서두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사무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매매 현황 전체를 보면 상매매와 대의 매매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하루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상수익도 나쁘지도 않았고요. 대의 수익도 나쁘지 않았다. 단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물론 수익을 묶는 구조는 사람들마다 배포나 자기의 성량, 자기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트레이딩을 주로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과 세월의 힘을 빌려서 나감으로 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실력은 발달이 되죠.
오늘 전체적인 매매를 한 번씩 둘러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코오롱 글로벌 U는 우리가 상매매로 진행한 종목 아닙니까? 첫날에 상매매로 들어서 이날까지 110% 정도 나왔습니다. 상매매는 가장 큰 장점은 금액을 이렇게 작은 것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의 트랙으로, 큰 트랙으로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면 정확하게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서 뽑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매매 팀들은 꼭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배포 있게 못 먹어도 고를 부를 줄 아는 그런 배포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오롱 글로벌 U가 오늘 상당히 110%면 큰 수익을 줬죠. 물론 다른 종목들도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둘러보면 사조 대림도 오늘 좋았지 않았습니까? 사조 대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조 대림 역시도 오늘 하루짜리 상매매였지만 그래도 30%는 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시가가 나름대로 13% 출발해서 아침에 한 18%, 15에서 18% 수익을 주고 절반정도 챙겨놓고 기다려가지고 또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줬거든요. 조금 흔들림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사조 대림과 코오롱 글로벌 U는 이 두 종목만 해도 거의 14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데이 종목으로서는 라미디텍을 꼽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신규주니까 거래를 안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침에 시초가 출발했을부터는 모습은 좋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212%라는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그래서 상가를 가지 못하면 오늘 이게 틀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5% 이상 정도 수익은 좋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시가를 깨고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서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3만원과 여기가 3만원이지 아닙니까? 3만원 그리고 32,000원을 32,000원을 투트를 잡았습니다. 근데 32,000원 32,000원 살짝 깼죠. 살짝 깨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이 됐죠.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여기까지 수익이 거의 35%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오늘 하방 트레이딩이라서 하방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이 정도 나온 것은 오늘 고마운 수익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물론 앞에 5% 이상 수익 넣기까지 합치면 40%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수익이 오늘의 본방 수익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라미디텍도 오늘 나름 하방 트레이딩에서 선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좋은 수익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리드 위주도 같이 오늘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41,000원 기준가 정도 잡고 진행이 되는데 수익은 크게 주진 않았죠. 5, 6% 정도밖에 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같은 신규주가 친구가 있는 바람에 그리드 위주도 같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놈도 오늘 하방 트레이딩 계속 내려오는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이 더불어서 수익은 작지만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신규주 오늘 그리드 위주도 어제 우리도 수익을 많이 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종목 다 신규주 두 종목 다 수익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ITM 반도체 오늘 장전에 기세주로 진행된 종목이었죠. 장전에 종목이 미리 나간 종목이었는데 시가가 공략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장전에 나가는데 속도가 빨랐습니다. 오늘 ITM은 여기까지 가는데 오늘 시가가 8.8%였습니까? ITM은 9.2%, 고가가 보면 18.4%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있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불과 1분이 1분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 시간이 짧았죠. 이런 게 참 좋거든요. 긴 시간 고민할 것 없이 짧은 시간에 한 방에 딱 깔끔하게 먹고 나오는 거. 오늘 ITM 반도체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시초가 트레이딩의 가장 표본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래서 뭐 아주 20% 30% 이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아주 깔끔한, 아주 직장인들이 좋아할 그런 스타일의 매매 아주 좋았다. 시초가 트레이딩으로서는 ITM 반도체가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이 종목 카티스는 우리가 저점을 참 잘 잡고 들어간 친구이기도 한데
상당히 힘도 좋았고 오늘 나름대로 큰 수익을 준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잡은 저점은 공략 지점은 아티스가 5,800원 했죠. 여기였습니다. 음봉이 잡았죠. 5,800원 여기입니다. 이 꼬리 부분. 5,800원 살짝 깼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된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21% 정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다시 또 파동을 한번 더 일으켜주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아마 저도 다시 한번 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했지 싶어요. 하지만 오늘 음봉골이 잘 들어가 가지고 오늘 깔끔하게 20% 이상 수익 나온 거. 아티스는 오늘 어느 정도 원하는 그림에 부합은 됐고 상가까지 찍어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 별로 장이 썩 좋은 장은 아니었거든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조 대림은 상팀들도 진행을 하셨지만 오늘 데이팀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됐죠. 상팀들은 아침에 시가 13%에서 1차로 15에서 20% 나왔을 때 일단 1차로 챙겨 먹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 스타일로 진행이 됐지만 데이팀은 기다렸지 않습니까? 기다려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했던 6,500원 단가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사조 대림은 상한가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안착을 못했을 뿐이지요. 여기가 5%대거든요. 여기까지 23%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조 대림은 뭐 상수익도 30% 주고 대위 수익도 23% 줬으니까 뭐 사실 뭐 이런 스타일 매매가 참 좋죠. 그래서 사조 대림은 오늘 좀 효자스러운 친구라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오늘 사조 시푸드도 같이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같이 잘 움직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오늘 사조 대림이 빨리 자리를 안 잡아줬거든요. 시간을 좀 끌면서 자리를 늦게 잡아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조 시푸드의 타점을 잡는 게 참 애매모호한 타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의 타점을 잡았습니까? 9,900에다 승부를 걸었습니다. 9,900에다 승부를 미리 걸어버렸죠. 사조 대림의 나중에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버리고 말이죠. 오늘 28%까지 갔죠. 수익금이. A인데요. 오늘 거의 상한가 수익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더 들어갔거든요. 마이너스 3%대. 저가가 마이너스 3.7%입니다. 5,860원. 마이너스 3%더 들어갔단 말이죠. 고가가 24.6% 거의 25%. 음봉에서 치고 올라가니까 복리가 붙어 28%더 넘게 나왔다. 이런 게 재밌는 매매죠. 사조 시푸드와 오늘 사조 대림은 오늘 대이도 주고 사조 대림은 또 상수익도 주고 그래서 사조 쪽에서 오늘 참 좋은 수익이 나왔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코론 글로벌 우는 상수익으로 110% 정도 줬지만 또 대이 수익으로도 그래도 2번 정도 우리가 공략했죠. 2번 정도 공략해서 그래도 8%, 뭐 4%, 3%, 뭐 한 10% 가까이는 이상은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코론 글로벌도 따져보면 효자는 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매매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상매매와 대이 매매가 잘 어우러진 오늘 매매였지 않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매매, 뭐 눌림도 있었고 돌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진 매매였지 싶어요. 하루하루 매매하다 보면 수많은 종목들과 수많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하고 집중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급등주 트레이드하는 사람들은 이런 집중력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내일 매매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